나는 늘 가족의 장남으로서 모든 것을 참아왔다. 부모님의 기대, 동생의 철없는 행동, 그리고 회사에서의 무시. 우리 가족은 서울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세운 제조회사로 나와 동생이 함께 일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입사해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동생은 해외 유학을 다녀온 후 편안히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그날 회사 송년회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형, 부모님이 나한테 모든 지분을 준다고 하셨어. 이제 회사 나 거야. 동생이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외쳤다. 주변 직원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고 부모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순간 내가 10년 넘게 바친 노력이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부모님은 동생을 더 아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도 동생의 해외 유학을 먼저 지원했고, 내가 회사에서 실적을 올려도 동생의 아이디어를 더 칭찬했다. 너는 장남이니까 참아라 라는 말이 내 인생의 멘트러였다. 하지만 그날 참을 수 없었다.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가? 왜 내 노력은 무시당하는가? 집에 돌아와서야 눈물이 흘렀다. 아내가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복수를 시작하겠다. 하지만 폭력적인 복수가 아니다. 내 방식으로 그들이 나를 무시한 만큼 돌려줄 테다. 먼저 회사 내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가 쌓아온 모든 지식과 연결망을 이용해 동생이 지분을 받는다면 나는 그 지분의 가치를 떨어뜨릴 방법을 찾을 것이다. 다음 날 출근해서 부모님을 만났다. 축하드려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부모님은 너는 이해할 거야? 동생이 더 혁신적이지 라고 했다. 그 말에 내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이해. 내가 왜? 나는 그날부터 은밀히 움직였다. 경쟁사와의 미팅을 잡고 우리 회사의 약점을 살짝 흘렸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준비 단계다. 내 심리가 점점 어두워지는 걸 느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자구책인가? 시간이 흘렀다. 송년회 이후 한 달, 동생은 이미 사장 대행처럼 행동했다. 회의에서 내 의견을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형은 보수적이라서 라고 비아냥거렸다. 부모님은 그걸 보고도 웃기만 했다. 나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를 갈았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린 시절, 동생이 장난으로 내 물건을 망가뜨려도 부모님은 동생이니까 용서해라 라고 했다. 그 패턴이 반복됐다. 내 아내는 걱정했다. 오빠,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하지만 솔직히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녀도 우리 가족의 일부였다. 그녀는 동생의 결혼식에서 부모님의 편애를 받지만 나를 위해 참아왔다. 이제 나 혼자서 이 고통을 짊어져야 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계획을 세웠다. 회사 재무 보고서를 뒤졌다. 동생이 해외 유학 중에 저지른 실수, 부모님이 덮어준 비리. 그걸 이용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동생이 내 사무실에 들어와 말했다. 형, 이제 지분 이전 서류 준비 중이야. 내가 도와줘.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 알았어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내가 도와줄 테다. 내가 후회하게. 나는 은밀히 변호사를 만났다. 가족 기업의 지분 분쟁의 전문인 사람. 그는 증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내가 10년간의 헌신을 증명할 서류를 모았다. 급여 명세서, 프로젝트 보고서, 모든 게 내 손으로 된 거였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이게 정말 옳은가? 부모님을 배신하는 기분. 그러나 그들이 먼저 나를 버렸다. 송년회에서의 그 장면이 떠올랐다. 동생의 자랑스러운 미소, 부모님의 고개 끄덕임. 그게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제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약한 장남이 아니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직원들 중 내 편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은 동생의 오만함을 싫어했다. 형님, 우리는 형님 편이에요.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변호사와의 미팅이 잦아졌다. 그는 지분 이전 전에 소송을 걸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나는 부모님의 편애를 증거로 삼을 수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의 일기, 가족 사진 속 내 표정, 모든 게 내 고통을 증명했다. 하지만 이건 법적 싸움이 아니라 심리전이었다. 나는 동생에게 슬쩍 흘렸다. 지분 받는 거 축하해. 그런데 회사 재무에 문제 있지 않아. 동생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그날부터 동생은 불안해 보였다. 부모님도 나를 피했다. 송년회 이후 가족 모임이 없어졌다. 나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됐을까?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하던 아이가 이제 그들을 원수처럼 보는 어른이 됐다. 심리가 복잡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아내가 안아주며 말했다. 오빠, 그만해. 가족이잖아. 하지만 그녀는 모른다. 내 상처의 깊이를.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내가 주도하던 거였다. 동생이 끼어들어 내가 맡을게라고 했다. 나는 웃으며 물러났다. 속으로는 계획대로. 그 프로젝트에 함정을 심었다. 동생이 모르는 공급업체 문제를. 실패하면 그의 책임이 될 터였다.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조작했다. 아니, 조작이 아니라 사실을 강조한 거다. 동생의 무능을 드러내는? 부모님이 나를 불렀다. 왜 요즘 이상하니? 동생 도와줘.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항상 동생만 도와주셨잖아요. 부모님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내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 순간 내 심리가 해방되는 기분이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복수가 시작됐다.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동생의 실수로 공급업체가 물건을 늦게 보냈고 손실이 컸다. 회의실에서 동생이 변명했다. 형이 도와주지 않아서 부모님이 나를 노려봤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왜? 지분은 동생 거잖아. 그 말에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송년회에서의 자랑이 이제 독이 됐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털어놨다. 그녀는 충격받았지만 이해했다. 오빠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다. 이제 소송을 준비할 때였다. 변호사가 증거 충분하다고 했다. 가족 모임을 소집했다. 부모님, 동생, 나의 테이블에 앉아 나는 말했다. 지분 이전 취소해.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 동생이 웃었다. 형 미쳤어. 하지만 부모님은 침묵했다. 그날 밤 동생이 찾아왔다. 형, 미안해. 부모님 탓이야. 그 말에 더 화가 났다. 항상 남 탓. 나는 내가 왜 미안해? 내가 자랑했잖아 라고 쏘아붙였다. 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내 심리는 차가웠다. 이게 복수다.
그들의 후회를 보는 거 부모님이 전화했다. 얘기하자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제 내 차례다. 회사 분위기가 바뀌었다. 직원들이 동생을 피했다. 내가 은밀히 퍼뜨린 소문 때문이었다. 동생의 과거 실수, 부모님의 편애.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내 가슴이 아팠다. 이게 정말 원하던 건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단연간의 억눌린 감정이 폭발했다.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부모님의 증언이 나왔다. 장남이지만 동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왜? 내가 부족했나? 변호사가 내 헌신을 증명했다. 10년간의 기록, 야근 로그, 실적. 판사가 공정한 분배를 고려하라고 했다. 동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집에서 부모님이 기다렸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미안해, 아들아.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늦었다. 내 상처는 이미 깊었다. 아버지가 지분 반으로 하자라고 제안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필요 없어요. 회사 그만둘게. 그 말에 모두가 충격받았다. 복수는 지분이 아니라 내 자유였다. 동생이 사과했다. 형, 제발. 하지만 나는 떠났다.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 내 연결망으로. 옛 직원들이 따라왔다. 우리 회사가 성장했다. 동생의 회사는 쇠퇴했다. 부모님의 후회가 보였다. 송년회에서의 그 자랑이 이제 악몽이 됐다. 내 심리가 변했다. 분노가 사라지고 평화가 왔다. 하지만 가끔 밤에 그날을 떠올린다. 가족의 배신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새 회사에서 성공했다. 클라이언트가 늘었고 매출이 올랐다. 동생은 연락했다. 형, 도와줘. 웃음이 나왔다. 왜? 내 집은 아니야. 그는 침묵했다. 부모님도 건강이 나빠졌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가서 봤지만 대화는 없었다. 내 심리가 복잡했다. 미움과 연민. 아내가 말했다. 용서할 때 됐어. 하지만 쉽지 않았다. 송년회에서의 그 순간이 아직 생생했다. 동생의 자랑, 부모님의 미소. 그게 내 인생을 바꿨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하지만 가족은 잃었다. 이게 복수의 대가인가? 동생의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 내가 도울 수 있었지만 안 했다. 대신 경쟁사에 정보를 줬다. 아니, 그건 과했다. 멈췄다. 내 심리가 변했다. 더 이상 복수가 필요 없었다. 살아남은 게 승리다. 어머니의 퇴원 후 가족 모임이 열렸다. 모두가 모였다. 동생이 고개 숙였다.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도 사과했다. 우리가 편애했어. 용서해. 나는 말했다. 용서는 할게. 하지만 돌아가지 않을게.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내 심리가 가벼워졌다. 새 회사에서 나는 행복했다. 직원들이 나를 존경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깊어졌다. 송년회에서의 배신이 나를 깨우쳤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산다. 동생은 회사를 팔았고 부모님은 은퇴했다. 그들의 후회가 내 복수였다. 시간이 더 흘렀다. 동생이 새 직장을 구했다. 평범한 샐러리맨. 부모님은 조용히 살았다. 나는 가끔 연락했다.
하지만 거리는 유지됐다. 내 심리가 안정됐다. 분노가 사라졌다. 대신 교훈이 남았다. 가족이라도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아내가 임신했다. 기뻤지만 내 아이에게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송년회에서의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평화다. 크리스마스에 가족이 모였다. 어색했지만 대화가 흘렀다. 동생이 형 회사 잘 되네 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내 덕분이야 아이러니했다. 그의 자랑이 나를 밀어냈지만 강하게 만들었다. 부모님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내 심리가 완전히 치유됐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삶은 계속된다. 이제 나는 생각한다. 가족의 배신이 나를 파괴할 뻔했지만 오히려 재탄생시켰다. 당신이라면 그 자랑스러운 말에 어떻게 했을까?